여러분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는 저 거대한 배들 있죠? 컨테이너선, LNG 운반선. 이런 배들이 거의 다 딱 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.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대형 상업용 선박 시장의 무려 93%를 중국, 한국, 일본, 이 동아시아 세 나라가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뭐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죠.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죠. 아, 그거 그냥 인건비가 싸서 그런 거 아니야? 네,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정말 빈산의 일각에 불과해요.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. 그럼 궁금해지잖아요. 한때는 바다를 주름잡았던 유럽이랑 미국은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을까요? 여기서 두 대륙의 성택이 완전히 갈립니다. 유럽은 아주 영리했어요. 대량 생산 경쟁은 포기하고 대신 아무나 못 만드는 크루즈선 같은 아주 비싼 럭셔리 시장에 집중한 거죠. 반면에 미국은 좀 달랐어요.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. 세계 시장이랑 담을 쌌다 보니까 기술도 가격도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엔 자국 군함 만드는 데만 매달리게 된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0.1% 미만. 이게 지금 미국의 상업용 선박 시장 점유율이에요. 사실상 존재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. 자, 그럼 이제 주인공인 동아시아 3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 나라들은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게 됐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이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에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첫째, 규모의 경제. 둘째, 완벽하게 짜여진 통합 공급망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밀어주는 전략적 금융. 자,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우선 규모의 경제부터 볼게요. 배 만드는 조선소. 생각해보세요.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거대한 크레인, 이런 초기 시설 투자비, 즉 고정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이 공장을 단 하루도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계속해서 배를 찍어내야 그 엄청난 고정비가 배 한 척 한 척에 나눠지면서 가격이 싸지는 거죠. 이걸 업계에서는 시리즈 건조라고 불러요. 똑같은 설계도로 배를 여러 척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설계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작업자들도 계속 같은 일을 하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손이 엄청 빨라지겠죠? 그러면서 건조 시간과 비용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조선소가 바다 위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공장처럼 돌아가는 거죠.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이 공급망 생태계입니다.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. 배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가지인데 특히나 무겁고 큰 철판이나 엔진 같은 거요.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아예 조선소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. 일종의 클러스터죠. 이러면 부품 가져오는 데 드는 시간이나 물류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, 바로 금융, 즉 돈 문제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배 한 척 주문하면 짧게는 2, 3년, 그동안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이 꼼짝없이 묶이는 거잖아요? 선주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리스크가 아니거든요. 바로 이 대목에서 국가가 플레이어로 등판합니다. 국책은행이 나서서 배를 사려는 선주한테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 해서 혹시 우리 조선소가 망하더라도 당신이 낸 돈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국가 보증까지 딱 걸어주는 거죠. 자, 여러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누구한테 배를 주문하시겠어요? 가격도 싼데 배도 빨리 만들어주고 심지어 돈 문제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증해준다?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 이 세 개의 기둥,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, 통합 공급망, 전략적 금융이 합쳐지면서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,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조적 해자가 만들어진 겁니다.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세 나라 안에서도 아주 영리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보세요.
중국은 그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표준 선박 시장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고요. 한국은 아무나 못 만드는 LNG 운반선처럼 아주 비싸고 기술력이 중요한 시장을 꽉 잡고 있죠. 일본은 그 사이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3국의 전체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3국의 독점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가 아니라는 거죠.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생산 효율과 자본력, 그리고 이걸 밀어준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겁니다. 다른 나라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단단하게 굳어진 인프라와 생태계, 이 3국 독점 체제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될까요? 아니면 언젠가는 깨질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글로벌 산업의 미래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